안녕하십니까. 개미일보 김개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옐런 장관의 담비와 같은 발언으로 매우 좋았는데요. FOMC 금리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지금 미국 증시부터 한국 증시까지 김개미와 함께 알아보시죠. 전일 미국장 살펴보며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장은 은행 걱정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시켜주는 발언들이 나오며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다우 0.98% 상승, 나스닥 1.58% 상승, S&P 1.3%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우리 시간 23일 오전 3시 금리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융안전 확보 약속과 인플레 싸움 지속을 위해 25bp 인상의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은행권의 불안감 전염을 우려하며 미 정부는 금융안정성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언하여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이러한 소식에 60%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장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특징적으로 좋았던 종목은 테슬라와 구글이었습니다. 먼저 테슬라는 중국 1분기 판매량 호조 소식과 무디즈 등급 상향 소식에 7.82%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구글은 AI 바드를 공개하며 3.8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좋은 모습으로 끝나는 상황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신용경색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현하기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지금 상황, 마지막으로 패드워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예측한 것과 비슷하게 동결은 11%대로 저조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25bp 상승이 높게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은행 파산으로 인한 여파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이웃 나라들도 살펴봐야겠죠. 미국의 안정화 발언에 힘입어 아시아 증시도 매우 좋았는데요. 니케이 1.93% 상승, 상해 0.32% 상승, 항생 1.76%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은 어땠을까요? 코스피는 1.2% 상승하며 241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개인 3479억 매도, 외국인 2037억 매수, 기관 1437억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나이스. 상세 매수 현황으로 살펴보면 개인 코덱스 200 고버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외국인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기관 코덱스 레버리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매수합니다.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코스닥은 1.36% 상승하며 813포인트로 마감. 코스닥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 741억 매도, 외국인 339억 매수, 기관 753억을 매수합니다. 코스닥도 나이스. 코스닥 매수 현황으로는 개인, 다물 멀티미디어, 메디톡스, 셀바스 AI, 외국인, 에코프로비엠, LNF, 카나리아 바이오, 기관, SM, 오스템 임플란트, 에코프로비엠 등을 매수합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전체적으로 매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4.95%, 5%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머지 시총 상위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시장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한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는 카나리아 바이오, 위세하이텍, 라온텍 등이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인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어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현재 감사 시즌에 2021년 감사의견 한정 절차를 밟았던 적이 있는 카나리아 바이오인데 그것을 2002년 결과로 오인하며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그 소식이 오해라고 밝혀지며 그대로 회복하며 상한가를 간 모습인데요. 조금은 황당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종목은 위세하이텍입니다. 국내 최초로 AI 플랫폼을 발표한 기업인데 출시 후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디지털 AI 투자 수혜 등으로 인해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라온텍입니다.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격차를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투격차 기술 확보는 주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집중될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상용화한 회사가 라온텍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혜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 코너로 오늘의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소식이죠. 애플페이 소식인데요. 어제 공식적으로 출범한 애플페이 카드 등록이 100만 건을 돌파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각에 따르면 현대 측에서는 40만 건 정도를 예상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보다 2.5배 많은 100만 건이 들어오며 한동안 카드 등록이 마비되기까지 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경쟁사인 삼성페이는 23일 네이버페이와 연합 서비스를 출범한다고 하는데 전자상거래 시장을 잡기 위한 페이 전쟁이 흥미진진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출산 관련 대책 계획의 큰 틀이 발표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동수당 추가 지급입니다. 쪼개져 있던 지원금을 통합해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부부가 총 480일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남성도 최소 90일 휴직을 해야 한다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황당한 내용인데요. 30살 이전에 아이를 셋 낳으면 군대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시민들은 군대 가는 것보다 애 셋 낳는 게 훨씬 어려운데 누가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는지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반도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 내용 살펴보면 첨단 반도체는 5%, 구형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늘리지 못한다는 규정인데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사이에서 반도체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입니다. 마지막 일정 간단히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 한국 시간으로는 23일 오전 3시에 미국 FOMC 금리 발표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은행권 리스크로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옐런 재무장관의 필요시 더 많은 예금을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다는 소방수 발언에 미 증시는 매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파월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계속 발언을 해왔는데요. 과연 25bp일지, 낮은 확률이지만 동결일지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개미 여러분들을 위해 더욱 좋은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미일보의 김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미일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는 방법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료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따봉 버튼입니다. 감사합니다.